제가 오늘은 혈압 조절을 돕는 고혈압 예방 관리 가이드를 알려드릴 텐데요. 예. 먼저 그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가정혈압은 고혈압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잰 혈압을 말합니다. 사람의 심리 상태나 생활 습관, 환경 등에 따라서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매일 혈압을 가정에서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체크해 주시고 혈압을 잴 때에는 최소 2회 이상 혈압을 측정해서 평균을 낸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한테만 적용되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 고혈압 환자가 아니더라도 120에 80 미만인 정상인 분들도 적어도 몇 개월에 한 번씩은 본인 혈압을 측정하면서 혈압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아침에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아침 식단 늦으면 확 올라가지고. 근데 가정혈압 만약에 집에서 혼자 스스로 재야 된다고 하면 그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기계로만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그 혈압계 앞에서는 항상 긴장이 돼요. 뭔가 시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내 혈압보다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가정 혈압을 재는데도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저희가 직접 혈압계를 가지고 한번 재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내 몸에 맞는 가정용 혈압계를 고르셔야 합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이제 고르실 때에는 이제 커프의 길이와 너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공기주머니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이 공기주머니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성인 기준으로 해서 이 공기주머니의 길이가 우리가 팔을 재는 이쪽 윗팔에 80에서 100%를 덮어야 하고요. 이 공기주머니의 너비입니다. 너비는 이 너비 여기 잴 때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여기는 이 윗팔 둘레의 한 40% 정도가 적당한 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용 자동혈압계의 경우 적정 크기보다 작은 크기의 커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혈압이 높게 측정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요. 먼저 이제 혈압을 측정하기 전에 긴장을 푸시고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리를 꼬지 마시고 등을 편안히 대고 의자에 뒤에 딱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붙이시고 심장 높이에 혈압재는 우리 윗팔을 위치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놓고 보통 팔꿈치 약간 2, 3cm 정도 위쪽에 아랫부분을 위치시키시고 혈관이 보통 이쪽 내측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요. 이 고무 튜브를 혈관과 평행하게 위치시키시면 되는데 이 혈관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혈압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커프를 감아주시는데 그 감는 강도는 손가락 한두 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 약간의 여유가 있을 정도로 가볍게 감아주십니다. 감고 나서 혈압계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혈압계가 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혈압을 측정하는 동안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측정 완료 후에 날짜, 시간, 수축기 혈압, 확장기 혈압, 맥박수를 혈압 수첩에 적고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더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혈압 잴 때 이 아침 저녁 용변이 마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반드시 다녀오신 다음에 재셔야 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재기 전에 30분 전에는 흡연이라든지 또는 뭐 카페인이라든지 알코올 이런 거 섭취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섭취하시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남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자체로도 이미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거든요.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열이고. 하여튼 혈압을 잴 때는 좀 안정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마지막 중요한 게 있죠. 네, 3가지 포인트 중에 또 3번째 중요한 점은 양팔 혈압을 가끔씩 재어보셔야 합니다. 양팔 혈압 차이를 통해서 동맥경화와 뇌졸중, 부정맥과 심근 비대증의 징조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팔 혈압이 15 이상 차이가 나면 말초혈관 질환 위험이 2.5배 증가했으며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70% 늘었다고 합니다. 자, 고혈압 예방관리 식습관 가이드입니다. 소금을 줄여라. 소금을 먹으면 혈관 안에 나트륨이 증가합니다. 물을 마시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혈관 속으로 수분이 흡수되고 계속 수분이 쌓이면 혈액량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심장이 펌프질할 때 피가 나가는 양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혈관이 받는 압력, 즉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럼 혈관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찢어지거나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보통 동맥경화나 심장이 커지기도 하고 심근경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소금을 줄인 식생활을 하면 고혈압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고 고혈압 관련 심혈관 사망률이 감소합니다. 실제로 소금을 줄여 먹으면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이 16에서 30% 감소하고 뇌졸중 사망 위험이 23에서 49% 감소한다고 합니다. 음식이 싱거우면 싱겁다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손님들이. 맛없다라고 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맛을 맞추기가 참 어렵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차 스푼이죠. 네. 티스푼인데 티스푼이 보통 5g 정도의 소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25g이면 어머머머. 에이. 진짜. 아니, 선생님도 그렇게 지켜서 드시는 거예요? 제가 먹는다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몸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의 이만큼만 소금의 있어도. 그렇게 안 드시죠? 예. 그래, 저렇게 어떻게 살아? 사람이 못 살지. 그러니까 채소양이에요, 채소양. 최소양. 뭐 순대 가끔 소금 찍어 먹는다고 하나씩만 찍어 먹으려고 하다가도 잘못 묻히면 이렇게 닳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 양인데요. 이 양은 우리 몸의 어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양이고요. 이 정도만 먹고 실제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 권고량을 5g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그 2배인 10g입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 요구량과 비교하면 8배나 많이 저희가 섭취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g에서 5g만 낮춰도 수축기 혈압이 4에서 6 정도 감소하는 만큼 반드시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경증 고혈압 환자에서 4주간 염분 섭취를 하루에 3g으로 줄인 결과 하루 12g의 염분을 섭취한 경우보다 수축기 혈압이 16, 이완기 혈압은 9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거의 고혈압 약을 먹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결과입니다. 약 먹는 것보다 소금 줄이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렇죠. 저염식을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서서히 조금씩 줄이는 방법입니다. 2달간 평소 소금 섭취량을 5에서 10%씩만 한번 줄여나가 보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 먹던 음식에서 염분량을 5에서 10% 정도만 빼게 되면 우리 몸이 그 염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아채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양을 천천히 줄일 수 있고 금단 증상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을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아침을 짜게 먹게 되면 하루 종일 이제 짜게 먹게 되기 때문에 아침은 최대한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국그릇의 크기를 줄이는 게 관건인데요. 밥그릇과 국그릇 크기를 같게 한번 조절을 해보십시오. 국그릇 지름이 1cm만 줄어도 한 끼당 나트륨 섭취가 300mg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이제 국물을 적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능장은요, 소금은 안 들어가고 최소한의 이제 간장을 이용한 맛을 낼 거고요. 네. 혈액을 맑게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재료가 주재료이기 때문에 염분 섭취는 줄이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네. 만드는 게 참깨장인데요. 간장, 네. 그리고 이제 맛술, 이 생수고요. 네. 그다음 이제 참깨. 네, 참깨. 갈아놓은 거. 네네. 그래서 그 간장과 맛술, 생수를 1대1대1 비율로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간장. 맛술,
벌써 이 농도를 맞추네요. 생수를 넣어서. 네, 참깨를 오, 이거 많이 갈았네요. 넉넉하게. 넉넉하게 같은 넣어주시고. 양이네요. 네, 그래서 참기름을 해서 예. 그리고 야. 이렇게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끝났나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아우, 만능장인데 진짜 만능입니다. 깨만 바꾸면 되나 봐요. 아, 이번에는 또 들깨장이에요. 네. 여기 들깨가 들깨. 있고요. 그다음에 간장, 예, 생수, 들기름 비슷하게 간장, 똑같습니다. 예, 그다음 예, 생수, 들기름을 이제 1대1 비율로 넣어주시고요. 들깨가루를 넣어주시고 설마 또 섞습니까? 넣어주나요?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네. 요 2접시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소금으로 지금 치면. 이 양쪽에 다 합해도 아마 소금의 양은 한 0.34g? 왜냐하면은 지금 그 만능장을 만들면서 간장이 거의 한 그 30% 이하로 희석이 됐어요. 근데 소금 사용량이 한 15% 정도만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보니까 이 만능장의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네, 2주일 이내 사용할 소량씩 만들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